안녕하세요. 해외 거주 한인 네트워크 바다님들. 오늘 저희가 온타리오 바다님이 던져주신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좀 파고 들어볼까 하는데요. AI가 모든 일을 하고 또 세금을 내서 사람들을 부양하는 시대에 이게 정말 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요. 바다 커뮤니티 특파원님들이 정말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그 의견들 보면서 깊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정말 뜨거운 주제죠. AI가 이제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고 부를 막 만들어낼 텐데, 그럼 그 부를 어떻게 나누고 우리 사회 시스템을 유지할 건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게 기술 발전이 과연 유토피아를 가져올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를 낳을지 여러 관점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죠. 네, 우선 그거 가능하다 이런 긍정적인 시각부터 한번 볼까요? AI가 만들어낸 부에다가 세금, 뭐 예를 들면 AI 세 같은 걸 매겨서요. 그걸로 사람들한테 기본소득 같은 걸 주면 된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었어요. 한국산 스웨덴님, 복숭아맛 치즈님, 그리고 질문 주신 바다에유님도 좀 비슷한 가능성을 보신 것 같고요. 그렇죠. 그 DDK님 의견처럼요. 사람들이 일단 기본소득을 받으면 그걸로 소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이 결국은 다시 자산 소유자한테 흘러가면서 뭐랄까 경제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이죠. 그리고 복숭아맛 치즈님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AI 자체가 그냥 국가의 핵심 자산, 그러니까 AI 국유재산처럼 될 수도 있다. 와, 이런 생각까지 하셨더라고요. AI 국유재산이요? 와, 진짜 생각의 틀을 깨는 아이디어인데요. 또 JS님이나 워리프님 의견처럼 예전에 뭐 컴퓨터나 계산기가 그랬듯이 AI 덕분에 생산성이 엄청나게 늘고 우린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될 거다. 이런 기대도 있었어요. 특히 워리프님은 예전에 전자계산기가 주판을 대체했지만 뭐 사람들이 굶어 죽진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류는 결국 변화에 적응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갈 거다. 이렇게 강조하셨죠. 네, 맞아요. 그런 낙관론은 과거 기술 혁신 경험에 좀 기반하는 거죠. 제트메스터 님도 그 3D 프린터 예를 드셨는데 AI가 특정 직업을 없애더라도 변화에 잘 적응해서 AI를 활용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발전하고 뭐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다른 길을 찾게 될 거다. 이런 전망이셨어요. 결국 인간의 적응력을 믿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밝은 미래만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벤코브님 말씀처럼 AI를 만들고 또 유지하는 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 텐데 이게 어느 수준 이상으로 비싸지면 그냥 사람 쓰는 게 더 싸게 먹힐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거죠. 과연 AI가 공짜일까요? 이 질문이 참 예리하게 느껴졌어요. 비용 문제도 물론 중요한데요. 근데 더 근본적인 질문은 그럼 그 AI랑 로봇을 누가 소유하느냐? 이게 아닐까 싶어요. 덱틸님 지적이 정말 날카로운데요. 만약에 AI 기술이 소수의 거대 기업이나 뭐 머스크, 베조스 같은 개인에게만 딱 집중된다면 이건 그냥 노동자를 대체하는 수단일 뿐이지 사회 전체랑 그 혜택이 공유되지 않으면 다수는 그냥 도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소유주들이 알아서 잘 나눠주기만 바랄 수밖에 없다면 이건 뭐 기술 발전이 아니라 약간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인류 선별 과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무서운 가능성까지 제기하셨죠. AI가 완전히 자리를 잡기까지 그 과도기 있잖아요. 그때 서민들이 겪을 피해는 좀 불가피하다. 이런 현실적인 걱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설령 AI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되더라도 과연 그 기득권 세력이 순순히 사람들을 그냥 놀고 먹게 둘까 하는 의문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AI 활용 능력에 따른 격차 문제도 진짜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복숭아맛 치즈님하고 CALA님이 이 점을 딱 짚어주셨는데 AI를 잘 쓰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생산성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면서 부의 양극화가 막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죠. CALA님은 그래서 AI 기업에 높은 세금을 매기자 이런 방안을 얘기하면서도 근데 이게 또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닌가 하는 딜레마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참 어렵죠. 그렇죠. 세금을 많이 매기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고 참 딜레마네요. 시스템 자체의 불안정성이나 AI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될 가능성? 이런 경고도 있었어요. 와이즈맨님은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겪었던 대공황이나 세계대전 같은 역사적 교훈을 언급하시면서 AI가 기대만큼 생산성을 못 내거나
혹은 통제를 벗어나버리면 정말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하셨고요. 심지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계속 경고하는 것처럼 AI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인류를 위협할 가능성까지 그런 시나리오도 언급이 됐죠. 네, 정치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유지연석 태익님 분석처럼 AI하고 인간의 관계가 뭐랄까 주종 관계든 뭐든 안정적으로 가려면 모순이 없어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죠. 오히려 영화 월리에서 본 것처럼 예상치 못한 새로운 갈등을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셨어요. 기술만 발전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정말 다양한 관점들이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는 그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오늘 바다님들의 의견을 쭉 종합해 보니까요. AI가 인간을 부양하는 미래라는 게 단순히 기술이 얼마나 발전하느냐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 기술을 누가 소유하는지,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건지, 또 사회적으로 어떤 합의를 통해서 그 부를 나눌 것인지,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정말 다 얽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정확합니다. 과거 기술 혁신 때처럼 우리가 적응하고 더 발전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이전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사회적 격차나 불안정성, 심지어는 인류의 실존적 위협 가능성까지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결국 핵심은 이 강력한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설계하고 그 결과로 얻는 혜택과 또 져야 할 부담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 것인가, 여기에 대한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할 겁니다. 자, 바다님. AI가 우리를 부양하는 세상, 그 가능성과 또 위험에 대한 열띤 토론을 함께 따라와 보셨는데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 외에도 좀 생각해 볼 점이 남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요, 정말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어진다면, 그때 우리는 과연 무엇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될까요? 기술의 발전을 넘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품어보시면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바다님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